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여러분은 고마운 마음을 담아 소중한 분들과 정성어린 선물을 많이 주고받으시지요. 저도 최근에 들어온 수많은 선물 상자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건강을 생각해서 주고받은 그 화려한 선물들 속에 사실은 우리의 생명줄인 신장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주 비싸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2플러스 등급의 한우 소고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선홍빛 살코기 사이에 하얀 꽃처럼 피어난 선명한 마블링은 보기만 해도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고기 한 점을 젓가락으로 집어 입안에 넣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최고의 영양을 섭취하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식탁 앞에 앉아 사랑하는 가족과 정겨운 식사를 나누는 시간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행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달콤한 한 숟가락 속에 여러분의 신장세포를 처참하게 파괴하는 소리 없는 암살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셨나요? 소고기의 마블링은 입에는 황홀한 즐거움을 주지만 그 속에 가득한 포화지방과 오메가6 지방산은 우리 몸속의 정교한 필터인 신장을 서서히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평생 담배 한 갭이 피우지 않고 술 한 잔 마시지 않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건강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기계에 몸을 맡긴 채 투석을 시작하며 흘리는 피 눈물을 저는 현장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퉁퉁 부은 얼굴과 무겁게 가라앉은 코끼리 다리는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처절한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다음 3가지 생명의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식탁 위에서 우리도 모르게 신장세포를 1분 1초마다 파괴하고 있었던 최악의 음식들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정확히 보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보약이라고 믿고 먹었던 고가 식품들이 왜 신장에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최악의 선택이 되는지 그 숨겨진 과학적 이유를 파헤쳐 드립니다. 셋째로, 이미 지쳐버린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금 깨끗하게 정화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기적같은 식사법과 조리 비결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나중엔 고치고 싶어도 손 쓸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오기 전에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절박한 눈물과 고통의 현장 중심에서 저는 지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의 콩팥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장질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수만 명의 환자를 직접 케어해온 신장건강 전문가입니다. 30년 전 처음 이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훨씬 더 풍요로워졌지만 역설적으로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인 식습관으로 인해 신장 수명은 급격히 단축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얻은 생생한 임상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더는 무지함 때문에 소중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생명줄이 될 수도 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신다면 지금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살며시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제가 더 가치 있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건강한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환자분들을 마주하며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음식이 도리어 신장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명절이나 귀한 자리에서 마주하는 2플러스 등급의 소고기입니다. 하얀 눈꽃이 내린 듯한 선명한 마블링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신장의 관점에서는 혈관을 막는 치명적인 기름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소고기의 등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 함량이 높다는 뜻이며 특히 곡물을 먹여 키운 소의 지방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오메가3과 오메가6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대인의 식단은 이미 오메가6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이 체내에 과도하게 쌓이면 우리 몸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한 혈관들이 뭉쳐있는 거대한 필터와 같습니다.
이 미세한 혈관 통로에 끈적한 지방 성분과 염증 물질이 침투하면 필터에 구멍이 막히고 딱딱해지는 섬유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치 깨끗한 거름망에 기름대가 끼어 물이 빠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신장은 한번 파괴되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한 장기이기에 이러한 공격은 신장세포 100개, 1000개를 순식간에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운 식감은 사실 신장이 처리하기 힘든 포화지방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육류의 지방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혈압을 높여 신장의 사구체에 엄청난 과부하를 줍니다. 사구체는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핵심 조직인데 이곳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면 결국 필터가 터져버리고 소중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단백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고급스럽다고 믿으며 한 숟가락씩 떠먹었던 그 기름진 고기 국물과 마블링 가득한 고기 한 점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여과기를 매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비싼 가격표가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과도한 지방은 신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고가의 육류를 즐기던 분들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투석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그 기름진 고기가 신장세포를 사지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매일 요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블링 가득한 고기의 위험성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매일 건강하다고 믿으며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 속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30년간 환자들의 식단을 점검하면서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분이 명절 선물로 들어온 식용유 세트나 마트에서 흔히 파는 카놀라유, 그리고 콩기름이 신장에 안전하다고 오해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대다수의 식물성 기름은 유전자 변형 생물인 GMO 작물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작물들은 대량 생산을 위해 강력한 제초제에도 견디도록 유전자가 조작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잔류하는 화학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신장의 미세한 필터를 직접 공격합니다. 특히 식물성 기름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가해지는 높은 열과 화학 용매제는 기름 본연의 영양소를 파괴하고 신장에 극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변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주방에서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부침개를 부치거나 튀김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그 기름 한 숟가락이 신장의 사구체 세포를 실시간으로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GMO 식품에 포함된 변성 단백질과 화학 잔류물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교란하여 신장 자체를 공격하게 만드는 자가 면역 반응의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신장은 혈액 속에 독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정체불명의 유전자 변형 성분들이 끊임없이 유입되면 신장세포는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기름들이 혈액 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혈관벽에 끈적하게 달라붙는다는 점입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관은 머리카락보다 얇고 섬세한데 이 통로가 젖을 기름으로 인해 좁아지면 신장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말라 죽게 됩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맑은 기름이지만 그 실체는 신장의 여과 기능을 마비시키는 끈적한 덫과 같습니다. 평소에 샐러드 드레싱이나 볶음 요리에 무심코 듬뿍 넣었던 그 기름들이 여러분의 소변에서 거품이 나오게 만들고 몸을 붓게 만드는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식물성이라는 단어에 속아 안심하고 사용하시지만 GMO 작물로 만든 정제유는 신장 입장에서는 처리하기 가장 까다롭고 고통스러운 외부 침입자일 뿐입니다. 신장 세포 수백 개가 한 숟가락의 기름에 의해 매 순간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수많은 환자가 단순히 주방의 기름만 바꾸었음에도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사례를 30년 동안 수천 번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찬장 속에 숨어있는 저렴한 정제유부터 퇴출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간편하다는 이유로 즐겨 먹는 통조림 속에 숨겨진 신장 파괴의 주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의 기름만큼이나 우리 식탁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또 다른 신장 파괴범은 바로 간편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가공육과 통조림 제품들입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의 식단을 살피며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짭조름한 통조림 햄이나 소시지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한 숟가락씩 떠먹는 그 붉은 빛깔의 가공육 속에는 고기를 신선해 보이게 만들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화학 첨가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신장세포의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독성 물질과 같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장기인데 이러한 강력한 화학 성분이 유입되면 신장의 여과장치인 사구체 세포들은 실시간으로 공격을 받아 괴사하게 됩니다. 특히 가공육 속에 숨겨진 과도한 염분은 신장의 혈압을 급격히 높여 미세혈관들을 터지게 만듭니다. 고혈압과 화학물질의 이중 공격을 받은 신장은 결국 노폐물을 걸러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마는데 이는 곧 투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조림 내부 코팅제에서 용출되는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를 교란하고 신장의 염증 수치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킵니다. 겉으로는 맛있어 보이고 간편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신장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무서운 칼날이 숨어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드신 햄 한 조각이 신장 세포 수백 개를 단번에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이 진심 어린 경고가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쯤에서 잠시 제 진심이 담긴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살며시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건강이라는 두 글자는 저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겠다는 소중한 다짐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을 지키는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 몸에 좋을 것이라 믿고 먹었던 생선 통조림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중금 속의 실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육의 위험성에 이어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고 챙겨 먹는 생선 통조림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간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며 제가 발견한 또 다른 비극은 몸에 좋은 오메가3를 섭취하겠다며 매일같이 참치 통조림이나 대형 생선 요리를 즐기시는 분들의 신장이 처참하게 망가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참치와 같은 대형 어류는 바다의 먹이사슬 최정점에 위치하여 몸속의 수은이나 크롬 그리고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다량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에 아주 미세한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밀한 장기인데 이러한 중금속이 유입되면 신장세포는 이를 전혀 처리하지 못해 극심한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수은은 신장의 핵심인 사구체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염증을 유발하고 신장의 필터 기능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여러분이 간편하게 비벼먹는 참치 한 숟가락 속에 섞여있는 미세한 중금속 입자들은 신장이라는 섬세한 거름망을 찢어버리고 소중한 신장세포 100개, 1000개를 단번에 괴사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통조림 캔 내부의 코팅제에서 흘러나오는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은 이러한 중금속의 독성을 몇 배로 증폭시켜 신장의 자가 해독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며 신장의 미세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결국 신장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섬유화 현상을 가속화합니다. 신장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는 장기이기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공격은 결국 여러분을 투석이라는 낭떠러지 끝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약이라고 믿고 먹었던 음식이 사실은 신장을 소생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차가운 암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우리 일상의 피로를 달래주지만 신장에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술과 설탕의 치명적인 공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금속이 가득한 생선 통조림의 위험성에 이어 이제는 우리 일상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가장 친숙한 존재이지만 신장에는 그 무엇보다 잔인한 사형 선고가 되는 술과 설탕의 치명적인 공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간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 중에는 술을 마시면 소변이 잘 나오니 신장에 좋을 것이라 착각하시거나 달콤한 간식으로 기력을 보충한다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서 분해될 때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는 신장의 미세한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강력한 발암물질이자 독성 물질입니다. 알코올은 신장의 여과 기능을 강제로 가동시켜 몸속의 수분을 억지로 끌어다 쓰게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신장은 극심한 탈수 상태에 빠지며 필터 역할을 하는 사고체 세포들이 하나 둘씩 말라 죽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심코 섭취하는 흰설탕과 액상과당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설탕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신장으로 가는 혈류의 속도를 늦추고 혈관 내부에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신장세포는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오르내릴 때마다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설탕은 신장 조직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당화 반응을 촉진합니다. 신장이라는 정밀한 기계에 끈적한 설탕물을 붓고 독성 물질인 알코올로 부식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마시는 술 한 잔과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먹는 달콤한 디저트 한 숟가락이 신장의 여과 기능을 영구적으로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통증의 무디입니다. 술과 설탕에 의해 신장세포 100개, 1000개가 처참하게 괴사하고 있어도 우리 몸은 당장 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품 섞인 소변이 나오거나 아침마다 눈가가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이미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술과 당분의 이중 공격은 신장의 사고체 내압을 높여 결국 단백뇨를 유발하고 있는 만성심부전증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됩니다. 30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제가 확신하는 것은 술과 설탕을 끊지 않고서는 그 어떤 비싼 약도 신장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입안의 달콤함과 술잔의 유혹을 냉정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망가진 신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기적 같은 조리법과 천연기름의 비밀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술과 설탕 그리고 마블링 가득한 고기가 어떻게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해왔는지 이제는 명확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온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무너져가는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마지막 기적과도 같은 방법입니다. 신장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남아있는 세포들을 강화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혁명적인 조리법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소한 맛과 바삭한 식감을 위해 기름을 뜨겁게 달구어 볶고 튀기는 요리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기름이 10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는 순간 신장에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인 최종 당화산물과 트랜스 지방이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신장의 미세한 거름망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세포의 숨통을 조이는 주범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모든 요리를 100도 이하에서 조리하겠다는 철칙을 세워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물을 이용한 찜과 데치기입니다. 물에 끓는 점은 100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신장세포를 공격하는 발암물질이나 변성 단백질의 생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를 데치면 신장에 부담을 주는 칼륨 수치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장세포를 자극하는 농약 잔류물이나 독소들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요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신장의 염증을 잠재우고 손상된 세포막을 복구하는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들기름을 볶음 요리에 직접 넣거나 고온에 가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들기름은 열에 매우 취약하여 가열하는 순간 산패되어 오히려 신장을 공격하는 도구로 변합니다. 반드시 요리를 마친 후 불을 끄고 식힌 상태에서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얹어 드셔야 합니다. 신선한 들기름 속의 알파-리놀렌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신장의 사구체 압력을 낮추어 역화 기능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를 넘어 신장의 필터를 청소하고 세사를 돕게 하는 치료의식과 같습니다. 30년의 임상 현장에서 저는 단순히 조리 온도를 낮추고 들기름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소변의 거품이 사라지고 얼굴에 붓기가 빠지며 신장 수치가 안정되는 사례를 수천 번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온도가 신장의 생사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뜨거운 불 위에서 타오르는 연기와 탄 음식은 신장 세포를 사지로 내모는 공격병과 같습니다. 하지만 수증기로 부드럽게 익힌 채소와 그 위에 곁들여진 생들기름 한 방울은 지쳐있는 신장을 어루만지고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더불어 신장의 해독작용을 돕기 위해서는 조리 도구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이나 알루미늄 냄비에서 용출되는 금속 성분은 신장 사구체에 박혀 영구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스테인리스나 유리조리 기구를 사용하여 100도 이하에서 은근하게 익히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고 예민한 장기이기에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조금만 변해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비싼 약이나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을 찾기 전에 오늘 당장 여러분 주방의 가스불 온도부터 낮추고 조리 방식을 바꾸십시오. 또한 들기름과 함께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채소들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채소의 칼륨 성분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소를 아주 잘게 썰어 따뜻한 물에 20분 이상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 후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면 신장에 무리를 주는 칼륨은 빠져나가고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유익한 영양소만 남게 됩니다. 이 정성스러운 과정 위에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더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식단이 됩니다. 30년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신장의 회복은 거창한 수술이나 고가의 약에 있지 않습니다. 100도 이하의 낮은 온도와 신선한 기름 한 숟가락이라는 일상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숨쉬게 하고 투석이라는 두려운 미래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신장을 죽이는 전쟁터가 아니라 신장을 살리는 치유의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신장 건강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5가지 핵심 생활 습관과 실질적인 일상관리법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숨쉬게 하는 기적을 보셨다면 이제는 그 기적을 영구적인 건강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5가지 황금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돌보며 제가 확고하게 믿게 된 진리는 신장은 우리가 아껴주는 만큼 반드시 보답한다는 사실입니다. 투석이라는 절벽 끝에 서 있던 분들도 이 습관들을 실천하며 다시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첫째로 신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염분과 당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정작 실천에는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소금의 나트륨 성분은 혈관 내압을 높여 신장의 정교한 사구체 세포들을 터뜨리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소금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연 재료인 다시마나 멸치 혹은 마늘과 양파를 활용하여 감칠맛을 내고 조리 마지막에 소량의 소금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액상 과당과 설탕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신장의 필터를 순식간에 망가뜨립니다. 30년 임상 경험을 통해 제가 확신하는 것은 입에 달고 짠 음식을 버릴 때 여러분의 신장은 비로소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단백질 섭취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력이 없으면 붉은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육류 단백질의 과도한 섭취는 신장에 엄청난 양의 질소 노폐물을 쌓이게 만듭니다. 신장은 이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밤낮 없이 혹사당하다 결국 지쳐 쓰러집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을 지키고 싶다면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보다는 껍질을 제거한 닭고기나 신선한 생선 혹은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단백질도 적정량을 지켜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신장의 부하를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로 칼륨 수치를 현명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신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무작정 많이 드시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소는 잘게 썰어 따뜻한 물에 20분 이상 담가 칼륨을 빼내고 껍질이 있는 과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칼륨이 농축된 채소즙이나 과일 주스는 신장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장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칼륨 섭취야말로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넷째로, 우리 몸속의 산소 활동을 방해하는 독성 물질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부신을 자극하고 있는 곳 신장의 혈관 수축으로 이어져 필터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30년간 환자들을 지켜본 결과 마음이 편안하고 긍정적인 분들이 신장 수치 회복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매일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은 신장세포에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최고의 해독제가 됩니다. 다섯째로, 전체적인 섭취 칼로리를 줄여 몸속의 중성지방을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몸이 무거워질수록 신장이 걸러내야 할 혈액량도 늘어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신장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신장 주위에 지방이 쌓이게 하여 여과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평소 드시던 양에서 조금씩만 덜어내어 소식을 실천하십시오. 소식은 신장의 업무량을 줄여주어 신장이 휴식하고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가장 자비로운 습관입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혈압이 안정되고 있는 곳 신장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마시는 물의 양과 질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저하된 상태라면 무조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량의 수분을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것이 혈액의 농도를 조절하고 사고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비결입니다. 또한 차가운 물보다는 우리 몸의 온도와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마심으로써 신장 혈관이 수축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30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신발의 선택과 걷기 습관이 신장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발바닥에는 신장과 연결된 경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불편한 신발 대신 발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신발을 신고 하루에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걷는 습관은 하체의 혈액순환을 도와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이는 신장세포가 필요로 하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장은 80%가 망가질 때까지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소변 검사와 피 검사를 통해 신장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만이 절망의 끝에서 투석기를 마주하지 않는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뒤에 병원을 찾는 것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강조해온 이 황금 습관들은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찬란하게 빛내줄 생명의 질서입니다. 진정한 치유의 주체는 여러분 자신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100도 이하의 조리법과 생들기름 섭취 그리고 이 5가지 습관을 매일의 삶 속에 정착시켜 보십시오. 소변의 거품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기적을 곧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 여정이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살리고 인생의 봄날을 되찾아주는 위대한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우리 식탁 위에 숨겨진 신장 파괴범들의 실체와 이를 극복하고 신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기적 같은 식사법 그리고 생활 습관들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환자들과 함께하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입에서 달콤하고 고소하며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음식들은 안타깝게도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침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조금은 싱겁고 투박하며 조리법이 번거로운 음식들이야말로 지쳐있는 신장을 어루만지고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비싼 값을 치르며 보약이라 믿었던 마블링 가득한 소고기와 정제된 기름 그리고 가공식품들이 어떻게 신장의 사고체를 파괴하고 혈관을 굳게 만드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확인하셨습니다. 둘째로, 모든 요리를 100도 이하에서 조리하고 불을 끈 뒤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곁들이는 작은 실천이 신장세포를 복구하는 결정적인 열쇠라는 사실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셋째로 염분과 당분을 멀리하고 적절한 단백질과 칼륨 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을 통해 투석이라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슴에 새기셨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장은 결코 혼자서 병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짜증과 과도한 욕심 그리고 몸을 돌보지 않는 게으름이 모여 우리 몸의 가장 정교한 장기인 신장을 사지로 내몹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의학의 길에 들어섰을 때 한 선배 스승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으며 장기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진리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마라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스스로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가짐을 바꾸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카놀라유 한 병이나 간편하게 끼니를 때우기 위해 선택하는 통조림 햄 한 캔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병원 침대 위로 데려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실천하는 낮은 온도에서의 조리법과 신선한 생들기름 한 방울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주들의 재롱을 오래도록 지켜볼 수 있게 하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이기에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신장은 여러분이 보낸 그 작은 배려를 세포 하나하나에 기억하고 있다가 반드시 건강이라는 가장 큰 선물로 되돌려줄 것입니다.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내일의 내가 어떤 몸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가장 숭고한 선택입니다. 혀끝의 찰나와 같은 즐거움에 속아 평생을 차가운 기계 소리가 들리는 투석실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비극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지혜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상을 나누며 오래도록 건강한 웃음을 꽃피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면 지금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살며시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은 분의 생명을 구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제작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정말 필요한 주변의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널리 공유하여 그들의 소중한 신장을 함께 지켜내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30년의 진심을 담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선택하는 한 숟가락의 식사와 절제된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위대한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알려드린 수칙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그 누구보다 활기차고 평온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더 건강해질 자격이 있으며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로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소중한 생명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치열했던 배움의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그동안 고생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쉴 수 있도록 편안한 선율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깊은 호흡을 나누며 당신의 소중한 신장이 다시 생명력을 얻는 평온한 치유의 시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거대한 바위를 뚫듯 당신의 정성어린 습관이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이 당신의 생명을 다시 꽃피우는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